안녕하세요. 유행영문법 3을 이제 170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유행영문법 4로 유행영문법 3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행영문법 4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영어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영어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말은 구학관 박사께서 조술한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 구학관 박사께서 조술한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좀 인용을 했죠. 자, 이제 본인은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한국인들이 장기간 영어 공부를 하지만 장기간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본인은 이제 외국에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외국 유학을 이해하죠. 설령 외국 영어권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조차도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이거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외로 말은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이 영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식을 공부시키면서 본인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이제 첫째 아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박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대치동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준영 화학이라고 해서 주로 하는 일은 인터넷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 또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이제 대치동 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식을 이제 영어 공부를 제가 시켰는데 제 방식대로 시키니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본인의 유행 영문법 강의를 듣다 보면 영어를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본다. 이제 됩니다. 자, 영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어 공부는 4가지 분야가 있죠. 첫째, 독해 문해력 이 분야. 두 번째는 이 장문력, 장문이라고 하는 장문력. 그리고 말하기 듣기죠. 그렇습니다. 우선 본인의 관심은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좀 이해해보자. 언어적으로 이해해보자 했습니다. 유행 영문법을 공부하면 독해와 장문은 거의 정복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을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면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영문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건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독해와 장문은 정복되고 말하기도 사실은 거의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 회화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양영문법 기초가 되는 부분을 공부하고 회화 공부를 하면 좋으려고 봅니다.
물론 영어권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 이민을 간 경우라면 굳이 본인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영어 공부는 본인의 강의를 듣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이렇게 영어 강의를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젊은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해서 또 영어 공부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해온 것을 좀 공유하자, 나누자는 의미이지 전혀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유형영문법 제14강까지 기초 부분을 대충 공부하면 계속해서 공부하기가 어렵소. 이 기초 부분이 뭐냐면 팔품사입니다. 팔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타동사, 이것이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대부분 물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서는 안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 팔품사를 물어봐도 뭐 대충은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가지는 안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확실히 기초 부분을 철저히 공부하길 권하고 기초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사전 있죠? 종이사전, 뭐 전자사전도 좋습니다만 종이사전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종이사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사전에 거의 모든 것, 영어에 관한 거의 문법이건 무슨 이제 어휘건 또는 여러 가지 예시건 모든 것이 다 영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초 부분을 모르면은 그걸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초 부분을 확실히 이해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 사전에 거의 모든 것이 나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영문법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우선 전통문법입니다. 학교문법이라고도 하고 전통문법, 즉 구조적, 형식적 문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문론이라고도 하고 통사론이라고도 합니다. 신텍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영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영어학개론, 이 영어학을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영어학이라는 것은 음성학,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이렇게 보통 꾸며져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고 또 인지문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좀 전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독립적인 법칙이 아니고 사람의 인식작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하는 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본인이 외국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회화는 외국에서 하는 게 좋죠. 회화는 좀 다릅니다. 이건 또 본인은 박사 공부를 4년 영어권에서 했습니다. 4년 동안 했는데 일단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 학점을 따느라 바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별도로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냥 자기 기본 실력 가지고 어떻게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4년간 공부하면서
하루에 한 원서 100페이지 정도를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고 학점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어에 대한 그 공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부를 철저히 하고 외국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석사든 박사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겨우 학점을 따고 졸업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상태가 되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졸업장 하나 따고 학위를 하나 받는다고 해도 그게 뭘 그렇게 유익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뭐 실제로 공부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석박사 학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영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유형영법 3을 170강을 이제 완료했는데 이것은 유형영법 1을 다시 보완 강의한 것이 유형영법 2고 또 유형영법 2를 다시 보완 강의해서 영상을 올린 것이 3입니다. 다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영어는 참 광범위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자 유형영법 4를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유형영법 4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